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물론 그저께도 변동성이 컸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FO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0.25%냐 0.5%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 영상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복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만 불 정도 수익을 본 상황입니다. 지난 하락에서 제가 한파동의 하락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한파동에 대한 하락을 먹기 위해서 숏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59K에서 40BT 정도를 숏을 쳤고요. 이것을 어디서 익절할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그냥 계속 쭉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익절을 봤습니다. 근데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보니까 하락에 비해서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려갔는데 페이크로 한번 올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숏을 들어갔습니다. 58.4K에서 숏을 들어갔고, 그것을 제가 생각한 지지 구간, 그리고 제가 만든 매물대 지표에서 57.7에서 57.2K 부분이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일단 약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7.7K에서 익절, 그렇게 잡은 두 개의 포지션이 총 3만불 그리고 21,000불을 익절하게 되면서 5만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가격이 한 요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0.5에서 0.786 구간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항 매물대인 59.1K를 맞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 매물대는 무효화, 아직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반대로 상승을 보기에도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출현했는데 59.9K 있던 저항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다음 임펄스를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러면 59.9K에서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이 이렇게 해서 바로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빨리 안 나오면 100% 이거 다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60.2K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59.9K에서 들어간 숏을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 손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임펄스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ABC로 떨어졌거나 ABC에다가 확장 플랫 ABC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봤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의 거래량도 상당히 높고 상승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60.2K에서 바로 롱을 다시 들어갔고, 여기까지 끌고 갔다가 저는 조금 더 올라가서 한 61.6에서 8K에 오면 익절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봉을 딱 꽂아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0.5K에 익절, 그래서 8,000불을 수익으로 총 4번의 매매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또 가격이 이렇게 진행되었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무빙의 형태가 상당히 기이하고 섣불리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가능성 중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메인 시나리오들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영상 텀을 하루를 가지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하방을 본다고 저도 무조건 숏을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 숏을 쳐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리를 기다려야 되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해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하락의 형태와 이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림대로라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WXY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상승이 한 번 더 빠르게 크게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현재 이런 식으로 무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태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XY의 상승 이후에 지금 여기서부터의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WXY로 보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하락이 저는 완벽히 임펄스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으로 떨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나 상승이 되돌림이 0.786 이상 그리고 0.886 이상 나오게 되면서 임펄스는 깨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를 A, B, C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A, B, C로 본 다음에
때문에 여기서도 명확히 A, B, C가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B파에서 C파로 가는 게 1, 2, 3, 4, 5로 떨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1, 2, 3, 4, 5로 보기에 4파동이 기간적으로 짧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A, B, C이고 C파가 1, 2, 3, 4, 5로 움직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W 파동이 완성, 그리고 X 파동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매우 기이하긴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의 무빙, 임펄스에선 나오지 않는 형태의 이런 무빙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조정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A, B, C로 보거나 아니면 A, B, C로 보는 게 굉장히 합당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형태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A, B, C로 놓고 보고 여기서 그냥 X 파동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진행이 되었고 1.236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확장 플랫의 일반적인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WX 확장 플랫 그리고 C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더 하는 거라면 정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거래량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장 플랫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WXY의 확장 플랫이 맞다면 일단 이 저점은 무조건 깨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타겟 구간은 1.628 구간인 56.1K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하면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게 명확히 확장 플랫 ABC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WXY로. 혹은 이 하락의 파동의 힘이 크다면 FOMC로 인해서 하락이 트리거가 된다면 2.618 구간까지의 하락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이 이런 식으로 53K까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상승세가 이런 거래량을 보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확장 플랫대로 흘러간다면 1.628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다는 뻥빈 구간이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리고 57K 있는 이 지지 매물대도 깨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역시 54K 구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5파동의 하락 이후 WXY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 한 파동이 WXY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서도 전체 하락에 대한 이 조정 파동이 0.382에서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역시 임펄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여기서 WX가 진행이 되고 Y가 진행 중이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WXY 그리고 나서 WXY가 길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동성의 시작 그리고 FOMC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바로 꽂아버리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형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WXY로 진행이 되면서 A, B, C가 완성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 지표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선물 매물대인데요.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쪽에서는 유의미한 매물대는 61.3K 부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밑에는 쫙 빈 상황이고 역시 53K, 52K, 50K, 48K 정도까지는 가야 매물대가 많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차트는 현재 9월 11일 이후로 매물대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에서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늘 또 그런 지표 발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위쪽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똑같이 0.5K 단위로 매물대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 걸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얼마나 매물대 체결이 일어났는지 봐야겠죠. 과연 상승에서 어떤 매물들이 체결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초반에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100비트, 150비트씩 끓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상승을 할 때 200비트, 150비트, 200비트, 20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들이 긁혀줬습니다. 다만 장대 양봉으로 상승이 나올 때에는 250비트, 100비트 이런 식으로 긁히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호가가 얇아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250비트, 400비트, 27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800비트 많이 긁히기는 했으나 이 정도로 높은 상승을 만들어낼 만큼의 거래
거래량은 아니지만 호가가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400비트, 600비트, 500비트, 500비트 더 높은 구간에 와서야 많은 물량들이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구간이 상당히 뻥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매물대 체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죠. 다행히 비트맥스에서는 이번에는 많은 물량들이 생각보다 체결되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물량들이 체결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매도로도 한 300만 달러 정도가 매도가 되었고 다시 100만 달러가 매수, 500만 달러가 매도, 170만 달러, 180만 달러, 160만 달러, 190만 달러가 매수, 400만 달러가 매수, 400만 달러 매도, 500만 달러 매도, 1000만 달러짜리 매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의 체결이 있었고 1000만 달러짜리 물량의 체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에서 꽤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호가가 좀 많이 비어있고 그렇게 유의미한 체결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보는 지지 저항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61K 부근이 저항 구간입니다. 또한 61.9K 구간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뻥 비어 있습니다. 56.6K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겠고 그 밑으로는 54.5K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보도록 하죠. 위쪽의 청산 물량이 역시 전부 다 쓸린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청산 물량이 위쪽에 싹 쓸렸을 때 밑쪽으로 가격이 향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 밑쪽에 있는 많은 청산 물량을 쓸러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없는 물량들을 더 밀고 올라가면서 위쪽에 더 청산 물량들을 만들 것인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유동성 맵을 봤을 때 일단 위쪽에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까지 딱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 위아래로 모두 유동성 구간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넘는 구간부터 62K까지 그리고 57K 부근의 유동성 물량이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위아래로 봤을 때 유동성 구간으로 보면은 거의 공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헌팅을 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헌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더 유동성 구간을 흡수를 할지 아니면 밑쪽에 있는 구간을 쌓으면서 먹으러 갈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는 위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가 62K에 1300만 달러, 63K에 1300만 달러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D 차트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고래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가 약간 던지고 그리고 다른 고래들도 계속 매수를 했는데 전체 오도수는 줄어들고 있고 개미들은 거의 던진 상황이고 그나마 10,000달러부터 100,000달러까지의 매수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수로 다시 이어지면서 한파동의 상승을 더 이끌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고래들이 빡세게 던지게 되고 FOMC의 여파가 있다면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